공군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 성폭력을 당한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자살, 처음이 아닙니다. 해군본부 소속의 여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여군 대위가 안타깝게 자살한 한 여군 중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살 여군 대위 유족 상관의 성관계 요구 있었다. 2013년 육군 대위 성폭력 자살 사건. 모든 육군부대 근처의 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노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행위를 견디던 육군 대위가 자살합니다. 15사단은 부대 출입 기록을 모두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도 이번 사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다시 한번 반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은 대대적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5월 해군 여대위 숨진 채 발견, 직속 상관이 성폭행. 딸이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치심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아버지가 신고한 거네. 그럼 그전 군이 손 놓고 있던 사이 피해자 유족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밝혔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군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며 성폭력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공군 2021년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 부사관이 이번엔 공군 중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 사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군은 늘 덮으려 했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동기들이 다 또 현역이어서. 네, 제가 5월 23일 사망 보고서를 쓸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군 생활에도 경험이 있거나 이런 보고 체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뭔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꼬였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진짜로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했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죠. 아니면 의도가 있는 행동들이죠. 군대는 보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에 있어서 뭔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건 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몰라서 아니면 처음 다뤄본 사건 이게 아닌 거죠. 이미 명백한 의도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군에서 3대 악성 사고가 보안이랑 음주, 성폭력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세 가지 악성 사고거든요. 3대 악성 사고는 부대 평가에 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부대가 어떤 분위기였고 이때 당시 지휘관이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의 평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3대 악성 사고는 부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이면 해결을 하려고 해요. 조금. 그게 나쁜 버릇이죠.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대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좋은 부대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거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거지.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서 피해자는 얼마나 보호받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악성 사고는 좀 선처가 없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해자가 징계를 하더라도 파면이거든요. 파면이나 해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군직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참으라고 하는 거죠. 진급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이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회유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그러면 사건을 덮기로 하자. 이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의외로 구체적으로 써놓긴 했더라고요. 네. 뭐 회식 네네네. 억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네. 술 억지로 먹이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히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문자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뭐 이런 네. 것까지 써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규칙인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훈령은 위반을 하면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행정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근데 징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휘관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하기 싫다,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지휘관의 의지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휘관한테 너무 많은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휘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사건의 처리라는 것이. 어디까지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공공권 같은 경우는 줄줄이 다 처리가 되겠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근데 왜 모든 이 사고들이 이렇게 처리되진 않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사건. 피해자 부담스러워서 또 여기까지 와요. 2019년 국방부 조사 결과 군대 내 성폭력 신고 비율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 무려 7년이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성소수자경의 상관 2명이 성폭행. 직속상관이었던 비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 대위는 배에서 내리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C 함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A 대위는 C 함장 역시 자신을 성폭행해. 근데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해군, 여군, 그때 당시에는 중위였어요, 계급이. 그때 함정 근무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된 분이었는데, 바로 그 직속 상관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강간 가해를 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임신을 또 하게 돼요, 이분이. 임신 중지 수술하기 위해서 함정의 총책임자인 함장에게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함장이 또다시 성폭력 가해를 하게 된 사건이고요. 201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7년에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7년이 걸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7년 동안 피해자분은 왜 얘기를 못 하셨던 걸까요? 굉장히 사실 이 피해자분이 그 함정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함장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해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네. 피해자분한테는 어쩌면 이게 가장 최초의 대응이었던 건데 그 대응에서 너무 처참한 결과가 나와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게 네네네네네. 밖에서 사회에서 그냥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군에서는 또 신고와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그게 약간 섞여 있달까? 그게 네네. 약간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성폭력 사고가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모여져서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제 입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상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양성평등센터로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는 지휘관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찍어 누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부대장이 자기가 난처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안에서 삽작삽작 처리했을 텐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군들이 여기서부터 일단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지인, 가족, 친구, 친한 선후배. 실제로 뭐
보고를 한다든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본 사례들도 많죠. 대부분 불이익을 받죠.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 불이익으로 돌아와요?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부대에서 이제 막 내려오겠죠. 군사경찰도고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신고해가지고 부대 분위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돌고 가해자를 위시한 동료들도 있겠죠. 단원서 받으러 오지, 한 번만 봐달라 그러지, 회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는 어쨌든 피해 상황들이 있으니까 상담도 받고 휴가도 나가고 치료도 받고 부대 공백이 생기죠. 업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게 뭘로 이어지면 인사고과로 이어지거든요. 얘는 지각해서 하는데 휴가를 너무 많이 나가서 하는데 맨날 구멍이 나. 근데 당연하죠. 피해자는 힘드니까요. 피해자는 지금 거의 PTSD잖아요. 이 상황쯤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만약에 여기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해결되면 아 뭐 그런 일이 있었지가 되죠. 근데 사건이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진짜 가해자가 살아 돌아오잖아요. 가해자 복귀. 이러면 이제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피해자가 제가 갈게요. 다른 부대를 가든가 전역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사관은 여러 번의 신고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결국 전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사례가 나오니까 여군들 전체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신고를 했다가는 나만 진짜 똥되고 내 군생활 다 망가지고 안 되겠다. 어느 순간은 살다가 나한테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뭐 살다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뭐 저는 이 피해자분한테도 이런 사건들이 절대 처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있던 그 노땡땡 중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제 별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숨어 있는 사건들이 아주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피해자가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날이 이제 임계친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한 번은 결단을 하고 가야겠다. 근데 결단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여군들이 보면서 얘기를 또 안 하려고 할 수 있죠. 몇몇의 행위자들만 정리가 되고 다시 수면으로 깔아앉을까 봐 제일 걱정이 되죠. 이게 군대 내에 있는 어떤 특수한 가해자들과 뭐 지휘관들과 이 사람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는 조직, 어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군대랑 만났을 때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우리가 사실 이걸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직원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에 지적이 없이 그냥 정리가 될까 봐 제일 우려스럽죠. 그런 식이면 결국 또 되풀이 되는. 네. 죽어야만 수면 위로. 네. 저 3년 뒤에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겠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선우. 은선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에서 글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군이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